자, 22조.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은 우리 소방안전관리자는 했었죠, 그죠?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는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요. (1급) (2급) (3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한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그 특정 소방대상물이 뭐냐면요,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층 이상입니다. 물론 지하층 제외. 아파트는 지하가 없잖아. 그죠? 물론 이제 요새 새로 생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만 있죠. 그죠? 특급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뭐가 있냐면 50층 이상이에요. 근데 소방에서는 한 층을 보통 4m로 봅니다. 보통 4m로 봐요. 4m로 보기 때문에 자, 50층 이상 그럼 곱하기 4 하면은 200m 이상인 아파트 외웁니다. 50층 이상인 아파트는 부산 말고는 없습니다. 서울에도 없어요. 50층 이상인 아파트는. 그래서 50층 이상인 아파트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다음 그 외 건물은 30층 이상입니다. 그 외 건물은 아파트 지하층을 포함해요. 요새는 이제 30층 이상을 이상인 경우는 이제 고층이라 그러는데, 고층 빌딩, 고층 건물이에요. 그죠? 30층 이상이고, 그 다음에 120m에 120m. 근데 당연히 아파트는 제외죠. 아파트는 따로 있죠. 그죠? 50층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이 얼마냐면 20만 제곱미터입니다. 2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요 세 가지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되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요, 50층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연면적 20만. 되죠? 그리고 이제 1급 볼게요. 1급 보시면, 자, 1급이 어디냐면은, 가가 안 보이나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안 나오네요. 자, 30층 이상이에요. 30층 이상. 자, 30층 이상인 아파트입니다. 자, 특급 같은 경우에는 50층 이상인 아파트고요. 그죠? 30층 이상인 아파트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자,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해요. 그럼 30층이니까 120m. 그죠? 자, 두 번째가 연면적이 15,000m 제곱 이상인 거. 근데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제외하고요. 11층 이상인 건물은 1급이 필요해요. 그죠? 특급 같은 경우는 아파트 50에, 그죠? 그 외 건물은 30층이고요. 그죠? 연면적이 20만이고요. 1급은 30층 이상인 아파트, 아니면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아파트 제외고요.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1급이에요. 1급과 특급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 다음이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같은 경우가 1급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급 볼게요. 2급. 2급은요, 자, 스프링쿨러, 간이 스프링쿨러, 물분무등, 그죠? 요런 거를 설치하고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스프링쿨러가 있거나, 간이 스프링쿨러가 있거나, 물분무등이 있는 경우에요. 근데 호스리는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2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건물도 옥내 소화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2급이 필요하다고요.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가연성 기체인데 위에 1급은 1000톤 이상이고요. 요거는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자 1급이 특급이나 1급 하면서 위에 뭐라고 나있냐면은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중 위험물 제조소 등. 그 다음에 뭐가 빠졌냐면 지하구가 빠졌죠. 그죠? 지하구. 그럼 지하구가 몇 급이냐면요. 지하구가 2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구. 자, 기억합니다. 지하구는 2급이에요. 지하구 2급. 공동주택, 5층 이상의 건물을 보통 공동주택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목조 건축물인데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되죠. 그러니까 문화재, 목조 문화재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앞에서 했었죠. 옥외 소화전이나 그죠? 상수도 용수시설, 그죠? 기억나죠, 그죠?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도 몇 급이다? 2급이다. 웬만한 건물들은 다 2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건물들은. 자, 3급은 자탐입니다. 3급은 자탐. 그죠? 그럼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건물은 옥내 소화전도 있고 자탐도 있어요. 몇 급에 들어가? 2급에 들어간다고 이야기죠. 그죠? 옥내 소화전 없이 자탐만 있는 경우에는 상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기억을 하십니다. 기억을 하는데, 자, 특급 보면은, 특급은 뭐예요? 특급 같은 경우에는 50층 이상인 아파트, 그죠? 30층 이상인 건물, 그죠? 이건 지하층 제외고, 이건 지하층 포함이에요. 그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그죠? 요게 특급이에요. 1급은요, 1급은 아파트 30에, 그죠? 아파트 30. 그 다음 뭐였어요? 몇 층 이상? 11층 이상인 건물이었죠. 그죠? 11층 이상인 건물. 그죠? 연면적이 얼마? 15,000. 그죠? 가연성 기체 1000톤. 이게 1급이에요. 여기 특급이고요.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2급은 웬만한 수계소화설비, 그죠? 수계소화설비, 그죠? 그리고 일단 지하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목조 문화재 들어가고, 상급이 자탐. 이렇게 외우십니다. 이걸 자꾸 보셔야 돼요.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것만 따로 이렇게 필기 노트로 만들어서 그 들고 다니면서 자꾸 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요새는 핸드폰에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조그만 종이에다가 다 조그만하게 종이에다 쓴 다음에 사진 찍어 가지고 그것도 올려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제가 드린 요거를 그냥 핸드폰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보셔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보조자.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에다가 거기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보조자가 있어야 되는 경우.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아파트인데요. 층수와 상관없이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요새는 대부분이 이렇게 대형으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그죠? 한 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 300세대 이상일 때는 299세대까지는 보조자가 필요 없다고요. 300세대가 넘어가면, 그죠? 300세대 이상. 300세대가 되면 한 명. 600세대가 되면요. 2명. 900세대가 되면요. 3명. 그런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700세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700세대다. 몇 명 필요해요? 보조자가 2명 필요하죠. 그죠? 300이 초과할 때마다 한 명씩이니까. 그죠? 300까지 한 명. 600까지 한 명.
그다음 900이 돼야 3명인데 900이 안 됐으니까 2명만 필요하다 그 이야기죠. 그죠? 맞아요. 자, 300세대 기억합니다. 300세대. 빨간색이 너무 눈에 안 들어오네. 자, 300세대 기억합니다. 한 명이고요.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필요 없고요.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한 명을 추가한다 라고 했어요. 자, 아파트를 제외하고 자, 연면적이 15,000 이상, 15,000 이상이면 1급이죠. 그죠? 자, 15,000 이상의 경우에도 한 명이 보조로 필요해요. 똑같이 아파트와 똑같이 15,000마다 한 명씩. 되죠? 그 다음에 한 명이 필요한데 이 한 명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보조 기수의 노숙 이렇게 외웁니다. 보조 기수의 노숙. 보조 기수의 노숙 이렇게 외웁니다. 자, 보조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요. 기 그래서 기숙사, 수 그래서 수련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그런 거예요. 그죠? 숙박시설 보시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0m 미만이고 관계자가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웬만한 숙박시설은 포함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연면적이 1500이면은 웬만한 숙박시설 중에 호텔이나 이런 데가 이제 보조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24시간 상시 근무하면 호텔도 사실 필요 없겠다. 그죠? 24시간 상시 근무하니까. 자, 보조기수의 노숙. 이렇게 외웁니다. 보조기수의 노숙. 그죠? 기숙사. 그죠? 수련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외우십니다. 이제 보조자를 두어야 되는 경우도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외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법규라서. 저도 이 강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안 나오는데 여러분 책 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1000세대 아파트, 전세대 아파트의 보조자 몇 명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300명 이상일 때 한 명씩이죠. 그럼 전세대니까 300까지 한 명, 600까지 한 명, 900까지 한 명. 그래서 하나, 둘, 셋. 1200이 돼야 4명이죠. 그래서 답은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명. 되죠? 그 다음에요. 연면적이 45,000이에요. 연면적은 얼마 이상일 때 한 명씩? 15,000 이상일 때 한 명씩, 그죠? 그럼 45,000이니까 15,000, 3만, 45,000 그래서 몇 명 필요하다? 3명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3명 필요하다. 그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대상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 대상자가 누구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소방기술사나 관리사. 그 다음에요. 소방설비기사는 5년 이상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특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산업기사죠, 그죠? 산업기사는 몇 년 이상?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라고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표를 배웁니다. 이 특급, 1급, 2급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 자, 소방공무원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이 기사, 산업기사 이렇게 외웁니다. 특급은 소방공무원은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5년이 아니고요. 20년요. 20년. 그죠? 그 다음에 소방기사는요. 소방기사는 5년, 산업기사는 7년 이렇게 외웁니다.
자, 1급 같은 경우에는요. 1급 같은 경우에는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7년. 그죠? 여기 보시면 1급 나오죠, 그죠? 1급 같은 경우에는요. 소방 공무원은 몇 년? 7년. 그 다음에 소방설비기사나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냥 1급이에요, 그냥. 기사자격증 따면 1급이라고요. 산업기사나 기사자격증 따면 1급으로 선임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그죠? 2년. 소방공무원 7년. 그 다음에 2급은요. 가스 안전, 전기 안전 다 나오죠. 그죠? 2급 같은 경우에는요. 소방공무원 3년. 그 다음에, 우리 소방과 관련되지 않은 기사들이 있어요. 기사들.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쭉 나오죠. 그죠?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이런 위험물 산업기사 땄으면은 2급부터 시작할 수 있다. 위험물 기능사, 광산과 관련된 것도 2급이에요. 상급은요. 상급은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상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런 거예요. 보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그냥 체크는 해두십니다. 체크는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25조 보시면은 이거 우리 했죠, 그죠? 공동소방안전관리자. 공동소방안전관리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이거나 층수가 5천 이상인 경우는 공동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2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2명 이상. 아니면은 도소매 시장 일대 공동소방안전관리자. 기억나죠, 그죠? 기억나죠?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는 특정 소방 대상물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이나 훈련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관리사 시험 응시 자격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법에 나와 있긴 한데요. 시험위원이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나옵니다. 문제 나올 때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시험 시행과 공고가 있는데 관리사 시험은 시험 안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시험 볼 때 보통 며칠 전에 그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야 되냐면 90일 전에 공고해야 된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둡니다. 90일, 3개월 전에. 모든 시험은 3개월 전에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방 말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3월 달에 시험을 본다. 3월 20일 날 시험 본다. 그럼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 그래서 12월 21일부터 공고를 해야 돼요. 홈페이지에다가. 3개월 전에.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3월 달에 필기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12월 한 20일, 보통 3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시험 보거든요. 셋째 주 아니에요. 3월 초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12월 초에. 그죠? 공고가 뜬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기준인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관리업이잖아요. 그죠? 공사업이 아니고 관리업.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관리.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관리사는 1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보조인력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보조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 체크해 둡니다. 그냥 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요게 시험에 겁나 잘 나옵니다. 자, 방염. 소방청에서 이 방염과 관련된 거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뭐냐면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입니다. 요거 체크해 둡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방염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데 그 방염을
이렇게 검사하고 이게 할 수 있는 데가 누구냐면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입니다. 되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 방염 관련돼서 업무를 하는 곳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거 기억해 둡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 다음에 가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요. 한 번 위반하면 얼마, 두 번 위반하면 얼마 이런 게 있는데요. 시험에는 간혹 잘 나옵니다. 간혹 잘 나오는데 이거 제가 여러분 보고 하라고 외우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00점 받고 싶은 사람만 한번 보세요. 저는 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좀 심하죠? 그죠? 외우고 싶은 사람 외우세요. 많죠? 그죠? 책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출제 예상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